그 긴 수만 번 내쉬어 본다. 40, 딱 그 나이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은 텅 빈 운동장처럼 횡댕그렁한 딱 그런 나이지. 결혼? 글쎄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건지 아니면 이 자유로운 영혼을 묶어둘 짝이 없는 건지. 밤늦도록 야근하고 돌아와 텅 빈 냉장고 문 열 때면 가끔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오곤 한다. 파주 변두리 작지만 옹골찬 중소기업에 10년 넘게 둥지를 틀었다. 사장님부터 말단 사원까지 딱 10명. 대기업처럼 번듯하진 않아도 정겹고 끈끈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숨막히는 도시 생활의 유일한 낙이다. 특히 내 바로 윗자리 박 과장. 나보다 4살 많은 이제 44 접어든 형님 같은 존재다. 회사에선 과장님 깍듯하게 부르지만 퇴근 후 소주잔 기울일 땐 허물없이 형, 동생 하는 사이다. 우리가 이토록 끈끈해진 건 신기하게도 취미 덕분이었다. 풋살, 농구, 스크린, 골프 땀 흘리는 운동이라면 죽고 못 사는 운동광 기질부터 주말 밤샘 게임, 최신 영화 섭렵까지 하는 족족 취향이 맞아 떨어지니 회사 동료를 넘어 인생의 단짝이 되어버린 거다. 넉살 좋고 유머 넘치는 형님 성격도 한몫했지. 결혼은 나보다 한참 먼저 골인했지만 가끔 술 취해 형님 집에 굴러 들어가 소파에서 뻗어 잠들 때도 있을 정도니 형수님 얼굴 뵐 일도 잦을 수밖에. 솔직히 형수님 이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꺼내야 한다. 푸근한 인상에 배 나온 아저씨, 딱 형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반면 형수님은 뭐랄까.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면서도 은근히 사람 홀리는 매력이랄까. 긴 생머리에 맑은 눈,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가 묘하게 섹시하고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몸매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게 만들지. 세련된 옷차림, 조곤조곤 나긋한 목소리, 가끔씩 짓는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솔직히 내 이상형에 거의 99.9% 부합하는 분이다. 주말 저녁 형님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잔 기울이는 날이면 은근히 형수님 뵐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형수님과 좀 더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망, 솔직히 남자로서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선을 지킬 줄 아는, 적어도 그래야만 하는 나이 40의 대한민국 남자다. 형수님은 형님의 아내, 나는 형님의 동생뻘 되는 회사 후배. 넘을 수 없는 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형님 집에서 마주칠 때면 어머 왔어요?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미소 지어주는 형수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간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예쁘고 몸매 좋고 성격까지 털털한 완벽한 이상형.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분이시다. 나와 형님은 그놈의 취미 덕분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지만 희한하게도 딱 하나 극명하게 갈리는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낚시다. 형님은 자타공인 낚시광이다. 주말만 되면 낚싯대 짊어지고 바다로 강으로 쏘다니는 진정한 강태공이시다. 반면 나는 솔직히 낚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노잼 콘텐츠 1순위다. 어릴 적 아버지 따라 억지로 끌려간 바다낚시, 지루함과 멀미에 쩔어 다시는 낚싯대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맹세했었다. 미끼 꿰는 징그러운 갯지렁이, 비린내 풀풀 풍기는 낚시터, 하루 종일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지루함. 낚시의 낭만은 도통 모르겠고 그저 고문에 가까운 시간이었지. 낚시꾼들은 나 같은 놈 보면
혀를 끌끌 차겠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인생의 깊은 맛을 모르는 어린 영혼인가 보다. 낚시의 참맛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얄궂게도 그 낚시 성애자 형님이 주말마다 나를 낚시터로 강제 소환하려 드는 거다. 평소 같으면 질색팔색하며 도망치기 바빴겠지만 그날따라 형님의 묘한 제안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이번 주말에 형수도 같이 밤낚시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겠다. 형수님, 그 세 글자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뇌회로가 순간 정지해버렸다. 형수님과 1박 2일 낚시 여행.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쿵, 쿵, 쿵 요동치기 시작했지. 좋아요. 형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뇌를 거치지 않고 입이 먼저 자동 응답해버렸다. 형님하고 둘이 덜렁 낚시터 가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문이지만 형수님이 함께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가깝지도 그렇다고 아주 먼 사이도 아닌 묘하게 편안하고 설레는 형수님. 나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형수님과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은밀하고 위험한 욕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밤하늘 별빛 쏟아지는 낚시터에서 파도 소리,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밤, 형수님과 단둘이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짜릿했다. 혹시 아주 만약에 형수님 급으로 예쁜 여동생이라도 있어서 나에게 소개팅이라도 김칫국 한 사발, 아니 드럼통째로 들이켜 마시며 나는 그 운명의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쩌면 내 마흔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두근거리는 낚시 로맨스를 꿈꾸면서 드디어 결전의 토요일 아침, 밤새도록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불순한 상상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든 탓에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애써 평정심을 가장하며 형님, 형수님과 함께 차에 몸을 실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치는 푸른 나무들과 뭉게구름은 마치 어린 시절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소풍길처럼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콧바람 쐬는 기분도 상쾌했지만 무엇보다 옆 좌석에 앉은 형수님 덕분에 심장이 쉴 새 없이 콩닥거렸다. 은은하게 풍기는 형수님의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는 마치 봄바람처럼 내 코끝을 간지럽히고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다. 가끔씩 백미러로 힐끗 보이는 형수님의 옆모습은 햇살 아래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겠지. 얼마쯤 신나게 달렸을까. 드디어 목적지인 그림 같은 바닷가 낚시터에 도착했다. 밤낚시 명소라는 형님의 자랑처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다. 쪽빛 바다와 기암괴석, 하얀 파도, 그리고 짭짤한 바다 내음 가슴이 탁 트이는 듯 시원하고 상쾌했다. 게다가 유쾌한 형님,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형수님과 함께라니 모든 게 완벽한 삼박자 조합이었다. 들뜬 마음을 애써 감추며 숙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숙소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걸으며 형수님과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이야기, 최근 드라마 이야기, 회사 이야기 별 내용 없는 잡담이었지만 형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은근히 느껴지는 친밀함 덕분에 나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몽롱하고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예약 상황을 확인하는 순간
내 핑크빛 낚시 로맨스에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형님이 숙소를 방 하나만 예약한 것이다. 방 2개 잡을 필요 뭐 있나? 어차피 밤늦게까지 낚시하고 잠깐 눈만 붙일 건데. 형님 특유의 털털하고 무심한 말투에 나는 속으로 아이고 형님 저는 밤새 낚시할 생각 1도 없는데요 라고 절규했지만 애써 덤덤한 척 네 뭐 괜찮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형수님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뭐 어쩔 수 없죠 하며 쿨하게 웃어넘겼다. 좁은 방, 3사람, 어색한 동거. 밤낚시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불안한 로맨스의 징조일까?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 좁은 방에 짐을 풀고 대충 낚시짐을 정리한 후 셋은 컵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때웠다. 바닷가 펜션에서 먹는 컵라면 맛은 평소 먹던 싸구려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꿀맛이었다. 후루룩 후루룩 라면 면발 흡입하는 소리만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라면 국물에 김치를 척척 얹어 먹으니 어느새 뱃속은 든든하게 채워졌다. 점심 식사 후 형님은 낚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형수님은 텔레비전을 켰다. 나는 어색하게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어색한 침묵, 흐르는 정적 좁은 방 안 공기는 묘하게 껄끄러웠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든 깨야 할 텐데 고민하던 찰나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영수 씨,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형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좁은 방 안 공기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듯했다. 아, 네. 좋죠. 나는 냅다 튕기듯 대답하며 벌떡 일어섰다. 형수님은 웃으며 그럼 제가 맛있는 커피 한번 내려드릴게요. 하며 싱크대로 향했다. 형수님이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라니. 뜻밖의 호사에 나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어쩌면 오늘 밤 낚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덧 해가 니엇니엇 기울어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짙게 들이울 무렵 형님은 낚시 가방을 챙겨 나를 불렀다. 자, 동생, 이제 슬슬 월척 한번 낚아볼까? 형님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밤낚시에 대한 기대감에 벌써부터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나는 솔직히 밤낚시 생각만 해도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기분이었다. 지루하고 춥고 무엇보다 재미가 1도 없는 낚시를 밤새도록 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형수님은 숙소에 혼자 남겨두고 형님과 나는 어둠이 짙게 들이운 방파제로 향했다. 밤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소리, 매섭게 불어대는 칼바람, 어둠 속에서 검푸르게 빛나는 바다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으스스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파제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들이우니 본격적인 고행길이 시작되었다. 미끼를 꿰고 낚싯대를 던지고 리를 감고 어설픈 솜씨로 낑낑대는 나를 보며 형님은 혀를 끌끌 찼다. 에휴, 낚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초보자는 그냥 찌나 멍하니 쳐다보는 수밖에. 형님의 핀잔에도 나는 묵묵히 낚싯대만 바라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은 극에 달했고 칼바람에 온몸은 꽁꽁 얼어붙었다. 콧물은 쉴 새 없이 훌쩍거리고 기침까지 콜록콜록 터져 나오니 정말이지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형님께 죄송하지만 먼저 숙소에 들어가 쉬겠다고 SOS를 쳤다. 형님도 내가 낚시에 영 젬병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는지 그래, 에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낚시 체질이 아니야.
먼저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 녹이고 있어. 내가 월척 한 마리 잡아갈 테니. 쿨하게 허락했다. 형님은 밤낚시에 혼을 팔았는지 나 홀로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별다른 미련도 없어 보였다. 숙소로 돌아가는 어두컴컴한 방파제 길, 문득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형님은 밤새도록 낚시 삼매경에 빠져 숙소에 돌아오지 않을 테고 나와 형수님은 좁은 방에 단둘이 밤새도록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쿵, 쿵, 쿵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니, 아무리 형수님을 믿고 나를 믿어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랑 후배 직원을 한 방에 덩그러니 놔두고 혼자 밤낚시를 하러 가다니 우리 형님 진짜 대인배인 건가? 아니면 그냥 낚시 바보인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나는 숙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숙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니 형수님은 혼자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형님은 아직 안 돌아왔냐는 형수님의 물음에 밤낚시가 너무 추워서 먼저 들어왔다고 얼버무렸다. 형수님은 밤낚시가 그렇게 재밌어요? 하며 뾰로통하게 물었지만 곧 에휴, 낚시 좋아하는 남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하며 체념한 듯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좁은 방 안을 맴돌았다. 이 어색함을 어떻게든 깨야 할 텐데 고민하던 찰나 나는 용기를 내어 형수님께 말을 걸었다. 형수님, 저 혹시 심심하시면 저랑 카드게임이라도 하실래요? 형수님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카드게임이요? 재밌겠네요. 좋아요. 형수님의 환한 미소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준비해온 카드덱을 꺼내 형수님과 마주 앉았다. 원래는 원카드나 같은 간단한 게임을 하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훌라를 치게 되었다. 어릴 적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치던 추억의 게임. 형수님도 훌라는 오랜만이라며 어색해하면서도 금세 게임에 몰입했다. 카드를 섞고 패를 돌리고 카드를 내고 단순한 카드 게임이었지만 형수님과 함께 웃고 떠들며 게임을 즐기는 동안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어느새 좁은 방 안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다. 형수님은 의외로 승부욕이 강했다. 카드를 낼 때마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좋은 패가 들어오면 감탄사를 연발하며 기뻐했다. 나는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가끔은 형수님을 약 올리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형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앉아 웃고 떠들며 게임을 즐기는 순간이 밤낚시의 지루함과 추위를 잊게 할 만큼 달콤하고 행복했다. 형수님의 맑은 웃음소리는 차가운 밤바다 바람마저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다. 카드 게임을 몇 판이나 했을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피곤이 몰려와 하품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형수님, 이제 슬슬 잘까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으니 형수님도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저도 졸리네요. 하며 카드를 내려놓았다. 각자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제는 숙소 난방이 여전히 먹통이라는 거였다. 늦가을 바닷가 밤 날씨는 상상 이상으로 매서웠고 낡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까지 솔솔 들어오니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었어도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추웠다. 나는 이를 악물고 추위를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옆을 슬쩍 보니 형수님은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형수님, 혹시 많이 추우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으니 형수님은 이불 속에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추워요. 이러다 감기 제대로 걸릴 것 같아요. 목소리마저 가늘게 떨리는 듯 했다. 형수님의 앙상한 어깨가 이불 속에서 잘게 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렇게 추워하는데 남자로서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용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아니, 어쩌면 만용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형수님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랑 이불을 같이 덮으실래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뱉고 나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믿기지 않았다. 분명히 미친 짓일 거야. 형수님이 정색하며 무슨 그런 망측한 말씀을 이라고 호통칠지도 모른다.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형수님은 내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없이 나를 빤히 바라봤다. 정적이 흘렀다. 길고 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나는 숨을 죽이고 형수님의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형수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거절의 뉘앙스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기대와 수줍음이 섞인 듯한 묘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야 물론 괜찮습니다. 형수님 추우신 것보단 낫잖아요.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는 것 같았다. 형수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형수님의 수줍은 승낙에 나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함께 묘한 쾌감과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것은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일까? 아니면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넓게 펼쳐 형수님께 건넸다. 형수님은 망설이다 이불 속에서 스르륵 나와 내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맞닿은 어깨에서 형수님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이불을 덮었다. 좁은 이불 속 너무나 가까운 거리.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어색함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저 형수님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자리를 좀 넓힐게요. 형수님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영수 씨 덕분에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형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울렸다. 그 순간 나는 형수님의 숨결, 형수님의 온기, 형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가깝게 느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따뜻함 때문일까? 아니면 금지된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형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형수님 정말 추우시면 제가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또 다시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내 입술은 마치 자동적으로 다음 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서로 체온을 나누면 좀 더 따뜻해질 거예요. 나는 용기를 내어 형수님을 품에 안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형수님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냘프고 부드러웠다. 은은하게 풍기는 형수님의 향수 냄새와 살냄새가 섞여 묘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형수님은 처음에는 약간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이내 내 품에 안겨왔다. 정말 따뜻하네요. 형수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내 품 안에 내 이상형인 형수님이 안겨 있다니. 이것은 꿈일까?
현실일까?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몽롱하고 비현실적인 기분이었다. 형수님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뺨을 간지럽히고 형수님의 따뜻한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온몸의 감각이 형수님에게로 향하는 듯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어색함도 긴장감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따뜻함과 편안함만이 남았다. 나는 형수님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형수님은 내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영수 씨 덕분에 정말 따뜻해졌어요. 이제 잠이 올 것 같아요. 형수님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형수님의 머리카락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눈을 감았다. 이 밤이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 어느덧 창밖은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뒤척였을 텐데 신기하게도 형수님과 나는 여전히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밤새도록 뜨겁게 타올랐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그 밤 선을 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이 싹튼 것 같았다. 만약 혈기왕성한 마음에 선을 넘어버렸다면 형님과 형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였겠지.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형수님은 여전히 내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다. 새근새근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형수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밤새 추위에 떨었을 텐데도 형수님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형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려다 겨우 참았다. 이 순간 나는 형수님을 향한 욕망보다는 연민과 애틋함 같은 좀 더 순수한 감정을 느꼈다. 형수님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불 밖으로 스르륵 빠져나왔다. 몸은 여전히 으슬으슬 추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몽롱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터오는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파도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치 우리의 밤을 모두 지켜본 듯 새벽 하늘은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다. 아침 9시가 다 되어서야 형님이 밤낚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밤새도록 낚시한 보람이 있었는지 커다란 쿨러 가득 월척을 잡아왔다며 의기양양하게 자랑했다. 형수님은 밤새도록 낚시만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며 낚시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피곤한 형님을 걱정하는 듯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었다. 형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형수님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 도중 형수님은 나에게 영수 씨, 어젯밤에 추운데 잘 잤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네 형수님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형수님은 내 대답에 피식 웃으며 눈을 찡긋했다. 그 순간 나는 형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겼다는 묘한 동질감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설렘을 느꼈다. 형님은 우리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연신 잡아온 월척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형수님의 잔소리와 형님의 자랑이 뒤섞인 아침 식탁은 떠들썩하고 활기찼다. 우리는 형님이 잡아온 월척으로 매운탕을 끓여 푸짐한 아침 식사를 즐긴 후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형수님과 함께 낚시를 몇 번 더 갔었다. 낚시 자체는 여전히 지루하고 재미없었지만
낚시터 숙소에서 형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여전히 달콤하고 설렜다. 물론 매번 낚시 갈 때마다 그날 밤 같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낚시터에만 가면 차가웠지만 따뜻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형수님 역시 밤낚시를 가는 날이면 유독 예쁘게 신경 쓰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단순한 내 착각일까? 이번 주말에도 형님이 낚시 가자고 꼬드겨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영락없는 사랑에 빠진 40살 노총각인가 보다. 비록 가질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바라만 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쩌면 인생의 작은 축복일지도 몰라.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이 풋풋하고 아련한 인연을 내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할 거야. 나처럼 가슴 떨리게 만드는 그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형님들, 오늘도 힘내시오.